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음악 실습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하겠죠. 이렇게 어떤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만 듣고 이 수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실습실에서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해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컴퓨터 음악 기본적인 실습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이 당연한데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 하나들을 어차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만 해두고 있으면, 분명히 나중에 오프라인 실제 강의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 사실 또 장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이 안 나면 이 강의를 다시 플레이시켜서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될 겁니다. 또한 나중에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났을 때 어차피 우리가 원래 기존에 계획했었던 강의 내용을 더 줄이지도 않으면서도 할 건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점검하고 이런 수업들을 다 계획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혹시라도 강의가 소홀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략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단어 한마디 한마디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큐베이스 10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본 소개 정도만 할 거예요. 큰 걱정이 없을 겁니다. 자, 큐베이스 10 소프트웨어를 일단 실행해 보기 전에 하나만 참고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지금 학교에서 실습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큐베이스 10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음악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를 설치해서 집에서 실제 음악 작업에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품을 구입해야겠죠. 정품을 구입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할인이 됩니다. 저처럼 어떻게 이 컴퓨터 음악을 가르치는 강사라든지 혹은 그 컴퓨터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그 일정한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거치면 일반 판매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 10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교육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 얘기하도록 하죠. 자, 일단 큐베이스 10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큐베이스 10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생성되게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 봅시다. 그럼 매번 큐베이스 10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이 떠요. 이걸 이제 템플릿 화면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만약에 실제로 큐베이스 프로 10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도 more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empty라고 하는 것만 뜰 겁니다. 나머지 세 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치했다라고 하면 요 empty만 뜰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처음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게 있어요. 큐베이스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봅시다. Use Default Location이라는 게 있고 Prompt for Project Location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Use Default Location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표시된 요 위치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하게 될 파일들이 저장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 설정을 바꿔서 이렇게 둡니다. Prompt for Project Location, 요거를 체크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거와 차이는 뭐냐면요, 위에 거는 그냥 자신이 설정해 놓은 요 위치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큐베이스 작업을 하더라도 특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위치에 저장이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Prompt for 여기 Project Location이라고 하는 여기 선택을 하면은 매번 이제 곡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 곡 작업을 할 때마다
어디다 저장할지 따로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둡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그냥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뭐 empty 그리고 prompt for project location 요것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체크해놨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이 부분 create를 눌러요. 그럼 이제 새 파일, 쉽게 얘기하면 새 파일 만들기예요. 다른 소프트웨어로 치면. 자, 큐베이스는 재밌는 게 있죠. 지금 일단 우리는 새 파일을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디다 저장할지부터 물어요. 그래서 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제 하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메인 여기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고 F 드라이브가 있고 G 드라이브가 있고 H 드라이브까지 있어요. 이거 나머지는 아니고요. 예. 근데 뭐 학교 실습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C 드라이브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로컬 디스크 C 땡땡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실이 됐든 여러분 집이 됐든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하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만약에 이렇게 로컬 디스크, 지금 저는 메인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지만 로컬 디스크 C 땡땡이라고 그거 하나만 있는지, CD로만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니면 혹시 C 이외에도 뭐 D가 됐든 E가 됐든 F가 됐든 뭐 다른 드라이브가 하나 더 있는지를 확인하길 바라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C 드라이브밖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C 드라이브 외에도 다른 하드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저는 가능한 한 앞으로 작업할 모든 작업들은 C가 아닌 다른 하드 디스크에다가 저장하기를 바라요. 왜 그러느냐? 모든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는 것은 여기 로컬 디스크 C 땡땡입니다. C 드라이브. 근데 문제는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흔하지는 않는데 예전엔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C 드라이브에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설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바이러스가 걸렸든 아니면 뭐 우연찮게 윈도우 파일이 손상이 됐든 그러면 C 드라이브를 그냥 다시 포맷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했던 모든 작업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예. 그리고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바이러스가 걸렸든 혹은 어떤 파일이 손상이 됐든 간에 우리가 뭐 몸이 아픈 거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예견된 증상이 없어요. 이상하네.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얘가 좀 하드디스크가 좀 뭔가 이상하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방금 전까지도 아주 멀쩡했던 컴퓨터가 그냥 껐다 켰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별의별 바이러스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복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지금 꼭 큐베이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든 MS 워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든 뭘 작업을 하든 간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게 있다면 꼭 다른 하드에다가 전 저장하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른 하드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TB 백업. 저는 이제 D 디스크, 로컬 디스크 D. 예,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자, 제너럴 파일즈.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조셉주 뮤직 아트웍스. 뭐 이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제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하드디스크를 정하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큐베이스 이제 곡들을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대표 폴더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로컬 디스크 D 디스크, 여기 저는 2TB 백업이라고 해놨지만, 자, 여기다가 아마 그냥 새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 새 폴더 만들기가 있죠. 새 폴더. 이걸 눌러요. 새 폴더를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꼭 이 이름일 필요는 없어요. 뭐 내 음악 작업.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모든 큐베이스 파일들은 이 폴더 안에다 저장을 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내 음악 작업이란 폴더 안에 이제 저장을 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있는 폴더 선택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잘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큐베이스 책을 사도 안 나옵니다. 자, 큐베이스는 그냥 한 곡마다 한 폴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큐베이스는 한 곡마다 한 폴더를 만든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학교종이라는 곡을 작업한다라고 쳐보죠. 자, 그러면 새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학교종이라고 적어줘요. 자, 됐죠? 그리고 폴더 선택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뭐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 뭐 어떻게든 작업이 됐다고 치죠. 제가 일단 그냥 일단 대략적인 거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라고 쳐보죠. 자, 그럼 이제 뭐 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한다고 칩시다. 자, 저장은 어떻게 하죠? 이건 뭐 솔직히 제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알겠죠? 맨 위에 있는 파일 메뉴에 세이브를 들어가면 될 겁니다. 이건 어느 소프트웨어나 다 똑같으니까요. 파일 메뉴에 세이브. 자, 눌러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로컬 디스크 D 드라이브 D땡땡의 내 음악 작업이라는 폴더 안에 학교종이라는 폴더 안으로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 오디오라는 폴더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제 저장을 하려면 폴더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 파일 자체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파일 이름을 이제 적어버리죠. 학교종. 자, 그러면 파일 형식은 .cpr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큐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거 약자예요. 자, 저장을 해보죠. 자, 그럼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한번 닫아볼까요? 맨 위에 있는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여기 맨 위에 있는 X표를 누르면 닫힙니다. 자, 그럼 그 다음날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것도 여러분들 솔직히 이 수업 안 들어도 이 정도는 다 알겠죠? 파일 메뉴에 오픈을 하면 되겠죠. 오픈. 자, 지금은 이제 제가 다른 아까 이제 폴더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우리가 로컬 디스크 D 드라이브에 D 디스크에 내 음악 작업이라는 폴더 안에 학교종이라는 폴더 안에 학교종.cpr이라는 이름을 저장했었죠. 요게 우리가 작업하는 파일입니다. 이걸 열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하든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든 똑같아요. 열기해서 눌러보죠. 뭐 요런 창이 나오는 거는 저의 경우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이런 창이 안 뜨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다시 나왔죠. 자, 이제 왜 한 곡마다 한 폴더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조금 진행을 좀 더 해보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쳐보죠. 뭐 그냥 아무거나 누를게요. 뭐 지금 뭐 어떻게 작업하는, 뭘 선택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됐다라고 쳐보죠. 자, 작업이 더 진행됐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럼 저장을 하면,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세이브를 누를 겁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저장하느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다 세이브 에즈는 뭐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종이라는 게 있었죠. 저는 학교종 02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냥 제가 일부러 그냥 학교종.cpr이라고 했지만 저는 애초부터 학교종 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저장을 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세이브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학교종.cpr에 계속 덮어쓰기가 돼서 파일 한 개만 저장하면 한 개만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부분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아주 간혹 파일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뭐 학교종.cpr이 그게 만약에 손상이 됐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저처럼 저장을 해두면 어떻죠? 적어도 학교종 01, 학교종 02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버전으로 파일이 나눠지게 되면은 만약에 학교종 02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학교종 02가 손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전 단계 버전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용해 갖고 그냥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완벽히 복구는 안 될지 몰라도 요 기간 동안 작업한 내용은 적어도 완전히 한 곡을 다 날리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만약에 뭐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만 작업이 돼 있었잖아요. 오늘 새로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하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세이브를 눌러버리면, 세이브를 눌렀다라고 치죠. 그 다음날 또 작업을 하는데, 차라리 이게 없는 이만도 못한, 그냥 원래 그 이전이 차라리 더 낫다. 마음이 바뀌었다. 돌아갈 방법이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일 하나만 관리한다고 하면. 하지만 저처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그 전 단계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가갖고 여기 일부분을 복사해갖고 다시 여기다 붙여넣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뭐 사람마다의 작업 스타일이 다르니까 어떻게 뭐 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프로 작업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창을 닫아버리죠. 닫는 건 그냥 X를 눌러도 되고요. 아까 파일에서 그냥 클로즈를 해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이번에 새로운 곡을 작업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파일 메뉴에 New Project라는 걸 열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장 처음에 큐베이스를 시작했을 때 나왔던 그 창과 똑같은 게 뜰 거예요. 파일 메뉴 New Project. 이것도 다른 소프트웨어와 똑같죠. 예. 새 파일 만들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창이 뜨죠. 우리 기본적으로 뭘 선택했었죠? empty.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큐베이스 프로를 갖다가 처음 실행한다고 치면 이거 empty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create, 그냥 이건 기본값으로 잡혀 있고, 아까 우리가 바꿨으니까 create를 누르면 됩니다. 그냥. 자, 근데 이번에 새 곡을 작업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D디스크 밖으로 나가 봅시다. 내 음악 작업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하기로는 했고요. 학교종이 아닌 다른 곡을 만들기로 했죠. 새 폴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떴다 비행기, 뭐 비행기를 작업한다고 쳐보죠. 자, 그리고 폴더 선택하고 엽니다. 뭔가 작업이 진행됐다고 쳐보죠. 뭐 아까처럼. 지금 제가 누르기는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설명할 거니까요. 자, 뭔가 작업이 진행됐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이거 저장해야겠죠. 파일, 다시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나타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파일을 처음에 만들기 했을 때 지정해 주었던 그 폴더가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D디스크의 내 음악 작업의 비행기. 그럼 자, 이름 어떻게 적어줄까요? 제 방식대로라면 비행기, 그리고 01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겠죠. 자, 그리고 뭐 작업이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닫읍시다. 이번엔 일부러 이 X를 안 누르고 그냥 클로즈를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클로즈. 그럼 닫혀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자, D를 봅시다. 내 음악 작업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학교종이라는 폴더 안에 아까 학교종 작업했던 파일이 들어가 있을 테고, 비행기라는 폴더 안에 비행기에 대한 작업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학교종.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작업한 걸 학교에서 작업한 거를 USB나 이런 데 담아놨다가 집에 가서 열어서 다시 작업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마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큐베이스를 잘 모른다면 요 파일 하나만 달랑 USB에다 복사해 갖고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지금 1학기 진도에서는 악상을 떠올려 갖고 프로그래밍 하는 작업만 들어갈 건데, 그 진도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2학기 진도에서 나올 소리를 녹음하거나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파일 자체에는 소리가 녹음된 것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녹음된 소리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겨버린 이 오디오라는 폴더 안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소리 자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파일만 우리가 들고 다니면 아무 소리도 안 날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오해를 많을 거는, 우리가 악상을 입력한 거는 소리가 날지 몰라도 실제로 소리를 녹음한 부분은 하나도 재생이 안 될 거예요. 다 날아간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안 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럼 아주 크게 난감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했던 얘기로 들어올게요. 한 곡마다 한 폴더라고 그랬죠. 한 곡마다 한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곡을 백업하거나 혹은 남의 집에 가져가서 작업하거나 다른 데 가서 작업하거나 이럴 때는 이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폴더 자체를 통째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복사해서 갖고 다니든지 그렇게 하는 건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첫날부터 이거를 강조하느냐. 물론 설명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아무리 작업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파일 관리가 안 되면 파일 다 날라가 버려서 지워지고 사라져 버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프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 성격이 꼼꼼해서 뿐만이 아니고 프로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한번 실제 일화를 얘기를 해줄까요? 예전에 뮤지컬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성격이 굉장히 꼼꼼해 갖고 동시에 하드디스크 3군데다 저장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3군데에 저장했던 게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안 되죠,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아주 운 좋게 간신히 어떻게 먼저 버전으로, 저는 02, 03, 04, 05, 02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먼저 버전이라도 살려갖고 어떻게든 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기긴 넘겼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지간한 상황이면 정말 큰일 나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럴까요? 아, 저도 이해합니다. 뭐 윈도우가 그렇죠. 뭐 파일이 손상될 수도 있죠. 날아갈 수도 있죠. 뭐 시간을 좀 더 드릴게요. 이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프로 작업에서는 그 약속을 어기면 그냥 완전히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완전히 이것 때문에 망쳐버리거나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과장이 절대 아니에요. 파일이 손상되거나 뭐 하는 경우는 아주 흔치는 않아도 또 그렇다고 아예 평생 살면서 발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를 하기를 바라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큐베이스는 작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에 새 파일 만들기 할 때부터 너 어디다 저장할래?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그 저장하는 위치는 어디가 좋다고 그랬죠? 로컬 디스크 C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저장해야겠지만, 만약에 C 디스크가 아닌 다른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꼭 다른 데다 저장을 하길 바랍니다. D가 됐든 F가 됐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대표 폴더를 하나 이렇게 큐베이스 작업할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뭘 기억해야 되죠? 한 곡마다 한 폴더를 만든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으로 큐베이스의 재생과 관련된 기능들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론 두 번째 시간이 또 있죠.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으로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제 곡이에요. 자, 기존에 작업했던 걸 열어야 되니까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한번 보죠. 파일 메뉴에 오픈,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위치를 찾아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폴더 안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폴더를 찾고 원하는 파일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창은 제 컴퓨터의 상황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저는 OK라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자, 한번 여기선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재생과 관련된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생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 이렇게 플레이와 스탑, 뭐 녹음, 뭐 반복, 뭐 이런 건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버튼들을 사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버튼들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플레이하고 스탑을 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키보드 자판을 한번 보죠. A, B, C, D, E, F, G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문자판이라고 저는 불러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쪽을 숫자판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심지어 1, 2, 3, 4, 5, 6, 7, 8, 9는 문자판 쪽에도 있죠. 맨 위에 1, 2, 3, 4, 5, 6, 7, 8, 9, 10, 0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에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단축키가 서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1이 두 군데 있다고 하더라도 뭐 1을 여기서 누르나 저기서 누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판 쪽의 1과 숫자판 쪽의 1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스탑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면 스탑이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플레이가 되죠.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볼게요. 멈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 다시 누르면 스탑. 자, 그럼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문자판에 있는 스페이스바가 아닌 숫자판 쪽의 단축키입니다. 숫자판 쪽에
엔터 키를 누르면, 문자판 쪽에 엔터가 안 돼요. 숫자판 쪽에 엔터 키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스탑은 0을 눌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0은 숫자판 쪽에 0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숫자판에 엔터 플레이, 숫자판에 0 스탑.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하고 스탑을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아주 편하거든요. 이런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디부터 다시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 부분을 룰러 라인이라고 그래요. 룰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간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공간이에요. 요 룰러 라인. 이런 데를 클릭하면 안 되고요. 요 룰러 라인 위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요 선을 송 포지션 라인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금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시점을 알려주는 요 자의 일종의 지시선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고, 자, 요 송 포지션 라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에다가 갖다 대면 그렇게 위치가 옵니다. 두 번째 마디부터 다시 듣고 싶어. 그럼 두 번째 마디에 옮기고 플레이를 시키면 되겠죠. 뭐 일곱 번째 마디부터 듣고 싶어. 그러면 요 일곱 번째 마디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송 포지션 라인을 옮기고 플레이하고 스탑을 하면 되겠죠. 자, 그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그게 가장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리와인드를 말하는 거죠. 리와인드의 단축키는 여러분들 숫자판에 점입니다. 점. 이 점은 어디 있죠? 좀 아까 우리가 엔터와 0을 써서 플레이와 스탑을 했었죠. 그 사이에 있어요. 점은 델리트 키와 이제 겸하는 거죠. 점 혹은 델리트. 숫자판에 있는 점 혹은 델리트를 누르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점을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죠. 자, 이 밖에 이제 녹음의 단축키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울만해요. 녹음의 단축키는 지금은 말만 할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나중에 그 진도가 되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녹음할 일이 생겼을 때는 여기 숫자판에 있는 별 있죠? 곱하기. 어디에 있냐면 1, 2, 3, 4, 5, 6, 7, 8, 9. 9의 위에 있는 거. 별이라고도 하고 곱하기라도 하고 그걸 누르면 나중에 이제 녹음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메트로놈 소리가 나오고 이제 뭐 녹음이 시작이 되겠죠. 지금 이제 녹음이 될 게 없으니까 뭐 녹음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중요치 않고요. 일단 녹음의 단축키는 여기 곱하기 별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 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뭐죠? 플레이하고 스탑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페이스바를 사용하는 거. 스페이스바를 한 번 누르면 플레이, 한 번 다시 누르면 스탑. 그리고 숫자판에 있는 엔터를 누르면 플레이, 0을 누르면 스탑.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되돌아가긴 점이었죠. 점을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원하는 위치부터 플레이하고 싶으면 그 위치, 룰러 라인의 그 위치를 클릭을 하면 여길 클릭해야 돼요. 이런 데를 클릭하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면 송 포지션 라인이 그 위치로 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한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두면 충분하겠네요. 이건 기본 어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지만 트랙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